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투자의 세계로 인도할 박곰이라고 합니다. TDF, 요즘 들어 참 많이 들리는 단어인데요. 연금저축과 IRP로 대표되는 이 연금을 준비하는 투자 영역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TDF입니다. 연금을 하긴 할 건데 정말 평생 동안 이걸 관리할 생각하면 참 막막하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TDF입니다. 그만큼 존재감이 급상승하고 있는 TDF. 오늘 그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TDF란 T, 타겟, D, 데이트, F, 펀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T, 타겟이 정해져 있는, D, 날짜가 정해져 있는, F, 펀드라는 의미입니다. 즉, 날짜를 정해놓은 펀드라는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날짜는 이걸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입니다. 즉, 이걸 매수하는 사람이 은퇴를 할 것 같은 연도를 생각하고 그 연도에 맞는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TDF입니다. 그래서 다른 펀드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은요, TDF의 이름에는 항상 2000 몇 년 이런 연도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연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 시점에 맞게 펀드의 내용물을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TDF입니다. 2020년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주식 투자도 많이 했지만 펀드와 ETF를 활용한 연금을 위한 투자도 덩달아서 많이 시작하게 되었죠. 근데 연금을 스스로 직접 운용하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내가 이걸 평생 할 수 있을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생 내가 해야 할 관리를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서비스나 상품을 찾게 되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TDF인 거죠. 내가 수십 년 동안 노후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초장기적인 전략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정확히는요, 투자자가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될수록 펀드 속에서 주식의 비중을 서서히 줄이고 채권의 비중을 서서히 늘려주는 겁니다. 젊을 때는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나이가 들면 채권으로 지키는 것에 중점을 주도록 전략이 바뀌는 거죠. 투자자와 함께 나이가 들어가는 펀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일종의 반려펀드라고 별명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이라는 것이 도입될 예정인데요. 이건 퇴직연금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해줘야 되는 DC와 IRP를 갖고 있는데 따로 상품을 선택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전에 미리 정해놓은 대로 운용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고객이 선택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현금으로 두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고 생각해서 이런 제도가 생긴 거죠. 미국에서 이미 이 디폴트 옵션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디폴트 옵션에서 TDF에 대한 선택이 많지 않을까, 다들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TDF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401K라는 이름의 퇴직연금이 일찍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퇴직연금의 성장과 함께 TDF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1994년에 웰스파고에서 최초로 TDF라는 이름을 붙여서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투자자의 퇴직 시점을 정해놓고 그 시점이 다가올수록 그 투자자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자산 배분의 비율을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투자자의 나이에 맞게 자산 배분의 비율을 정해놓은 걸 글라이드 패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글라이드 패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통계적 자료와 알고리즘이 들어가고, 좋은 글라이드 패스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경쟁력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전에 TDF가 이미 나와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니까 미국의 노동부도 이걸 인정하고 TDF를 퇴직연금의 가장 기본 투자 상품으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미국의 수많은 근로자들이 401K 퇴직연금으로 자산을 불려서 수많은 중산층이 탄생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TDF도 톡톡히 한몫을 한 거죠. 그럼 이런 TDF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글로벌 자산 배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금은 아주 긴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운용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 국가나 자산의 비중이 너무 높으면 그런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불리하겠죠. 글로벌 분산 투자가 기본 전략입니다. 전 세계에 쫙 펼쳐지는 거죠. 직간접적으로 이런 TDF가 담고 있는 자산의 종류가 수천 가지나 될 정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분산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해서 그렇게 포트를 짤 자신이 없다면 수천 가지가 섞여 있는 TDF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펀드를 고르는 화면에서 TDF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정말 많은 상품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생일의 연도에 60을 더해봅니다. 만약 내가 1990년생이다. 그럼 60을 더하면 2050이 되죠. 그럼 TDF 2050이 나에게 가장 알맞는 TDF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글라이드 패스를 보면 내가 선택한 그 2050이 지금 어떤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중에 어떤 구성으로 변해갈지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2050을 해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나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면 숫자를 늘려서 2055를 선택하는 거고, 좀 더 보수적으로 하고 싶다면 숫자를 줄여서 2045를 선택하는 식으로 2050을 기준 삼아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펀드는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간접 투자의 장점은 누가 리밸런싱을 대신 해준다는 겁니다. 당연히 TDF도 그렇습니다. 내가 연금을 준비하는 수십 년의 기간과 내가 연금을 타서 쓰는 수십 년의 기간 동안 내가 그 속에서 종목 교체나 비율을 조정하는 거를 안 해줘도 됩니다. 이런 걸 TDF는 다 알아서 해줍니다. 앞서 보여드린 글라이드 패스처럼 시간이 가면 주식과 채권의 비중도 조절해주고 필요한 작업을 다 알아서 해줍니다. 만약 나의 연금을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맡긴다고 가정해보면 30년 뒤에 그 사람이 아직도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펀드는 그대로 있겠죠. 이런 안정감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죠. TDF를 검색하다 보면 예전에 없던 특이한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ETF TDF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TDF를 구성하는 상품이 바로 ETF인 거죠. TDF라는 요리를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ETF라는 재료를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ETF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ETF는 글로벌 어디든 손쉽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 더 넓은 지역에 초분산이 가능해지고 보수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걸로 만든 TDF는 당연히 보수가 더 저렴합니다. 보수가 낮은 걸 더 선호하시거나 연금 계좌에서 초장기 상품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 ETF TDF를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점이 참 많지만 당연히 리스크도 있겠죠. TDF는 이름 그대로 펀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펀드가 갖고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분산 투자를 많이 하고 리스크 관리를 많이 한다고 해도 시장에 큰 하락이 생기면 당연히 손실이 생길 수 있고요. 또 2020이나 2025처럼 가장 지금과 가까운 시점에 TDF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주식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보수적인 걸 하면 주식이 아예 없겠지,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보수적인 것도 주식이 20% 정도는 들어있거든요. 지금까지 TDF가 뭔지,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를 배워봤습니다. TDF를 이용하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노후 준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